단체가 5월 당시 총탄 흔적이 확인된 전일빌딩을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용된 총기가 기관총인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다에 빠진 선원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기 사격에 의한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 만약 이 총탄이 기관총 탄환이라면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관련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5월 단체들은 전일빌딩에 대해 사적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결론낸 국과수. 그러나 빌딩에 박힌 185개의 총탄이 어떤 총기에서 발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탄환이 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과수는 만약 천장을 뜯어냈을 때 총탄이 발견될 경우 그 탄환을 근거로 계엄군이 어떤 총기를 사용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총알을 감식해 만약 계엄군이 M60과 같은 기관총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엄군이 자행한 집단 발포와 관련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유권 차원에서 자국민에게 총을 쏘았다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변명이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이라는 증거 앞에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나서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일단 추가 조사를 위해 전일빌딩을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일빌딩이 사적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적지로 빨리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보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광주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적지 지정을 비롯한 전일빌딩 보존 방안을 설 이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5.18 당시 광주은행 본점 8층에서 발견된 유리창 총탄 흔적이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 의심된다며 국과수에 감식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됐다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중진회의에서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한 인면수심의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랬다는데 이 선장은 증거마저 없애려고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40대 선원이 실종된 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0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 높은 파도로 인해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해당 선박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55살 조모 씨는 수색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배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유가족에게 항상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조업 허가구역인 여수 앞바다로 이동한 조 씨는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 당시에도 조 씨는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원이 실종된 위치를 여수 앞바다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30마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마치 그곳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랑 신고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결국 하게 된 것이죠. 해경 조사 결과 조 씨는 어선에 저장된 항적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해경은 선장 조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촛불의 요구와 촛불 이후의 변화를 조명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을 보면서 그 열망을 희망으로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건 촛불의 힘이 보여준 희망. 하지만 압도적인 힘이 우리를 휩쓸고 간 자리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는 거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안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과거식 발전 모델 다음을 개척하는데 부족했지만 저는 이미 전처럼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변혁은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례적으로 광장의 민심이 제도권 정치와의 협력을 시도했고 시민들은 국회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도 정치권과 그다음에 광장 정치가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추려내고 이런 사례를 안착시키려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연령 확대나 선거구제 개편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정치, 그리고 국회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국회 정치가 그 민의를 받드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사회에 대한 참여와 연대, 지치지 않는 시민들의 감시는 촛불 이후의 미래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광장은 구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뼈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누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광주에 설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재수 상품보다는 신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책의 실행력을 검증받은 자신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벌 해체와 법인세 정상화,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를 개혁해야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광주 전남에 머물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빌라에서 50살 차모 씨가 이혼한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 씨는 이보다 7시간 전에도 중학교 동창생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차 씨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전 부인을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달아난 차 씨를 쫓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 어딜 갈까 고민하신다면 도서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책 읽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잔소리하는 엄마에 대한 책을 읽고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 항상 아플 때는 천사 되는 거. 이어진 요리 시간에는 직접 만든 음식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습니다.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또 남으면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어요. 한 도서관의 방학 프로그램인 이 수업은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이 도서관도 이제는 더 이상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즉흥 연기 대본을 쓰고 신체 놀이도 하는 연극 놀이반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정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많은 도서관은 이처럼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재밌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예 작품 만들기나 과학 실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업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적성도 발견합니다. 받는 기분이 좋고 뭔가 엄마한테 자랑하면 뭔가 잘했다 칭찬하는 게 더 좋아요. 다양해진 방학 프로그램에 자녀를 도서관에 보내려는 학부모도 늘고 있는 상황. 덕분에 인기 강좌는 몇 분 안에 마감돼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동네 도서관의 신나는 변신 덕분에 학생들은 알찬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져 통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오늘 밤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담비 기상캐스터입니다. 얼어붙은 거대한 고드름들이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자욱하게 낀 안개는 겨울산의 정취를 더해주는데요. 겨울에 만나는 무등산의 매력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피용 깔깔이 비슷한 거 그걸 입고 왔는데 그래도 추워요. 바람이 막 스며드는 것 같아. 직물 사이로 너무 추워요.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무등산에는 눈꽃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광과 신안, 한평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수은주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낮 기온 보이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